안녕하십니까. 행정법 수험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행정행위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행위 효력은요,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다룬 적이 있는데, 행정행위 효력입니다. 행위의 효력이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행정행위 효력을 우리가 공부한 다음에, 공부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무효라든가 취소라든가, 무효, 그 다음에 취소, 그 다음에 철회, 이런 걸 공부하고요. 이 취소와 관련해서 뭘 또 공부하냐면 하자승계를 공부하는 겁니다. 하자승계. 이렇게요. 자, 모두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행정행위 효력에는 첫 번째가 이제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구속력 또는 뭐 기속력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력. 그죠? 그 다음에 확정력이 있습니다. 확정력.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강제력이 있습니다. 강제력. 이렇게 되고요. 사실은 뭐 시험에 많이 나온다기보다도 다른 행정행위에 대해서 효력에 대해서 기초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첫 번째가 이제 구속력이 있습니다. 구속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지만은 어떤 행정처분이 있을 때 행정청이 그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기속이 되는 겁니다. 책임을 지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이 구속력 같은 경우는 일종의 책임을 지라는 얘기죠. 행정처분을 했을 때 행정청도 자기 행위에 대해서 처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바로 구속력이 되겠습니다. 이 구속력은 상대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 상대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을 구속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행위에서 당연히 인정된다. 당연하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또 실체적 효력을 갖고 있어요. 절차적 효력과 실체적 효력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정력은, 이 하자가 말이죠. 중대 명백해가지고, 무효가 아닌 이상,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취소 행위면은 그 효력을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죠. 효력을 인정하겠다. 이게 바로 이제 공정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력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인정하겠다, 이런 힘이 되는데, 시험에는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말이죠. 행정행위 효력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정력을 다른 말로 예선적 효력이다. 이런 말도 써요. 예선적 효력. 이런 말도 쓰는데 시험에 출제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예선적 효력 나온 적이 없어요. 그만큼 예선적이란 말은 뭐랄까요? 좀 앞섰다. 이런 효력입니다. 그래서 취소될 때까지는 앞섰죠. 취소될 때까지는 전제 조건이죠. 이때까지는 효력을 인정하겠다. 이것이 바로 예선적 효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확정력이 있는데, 자, 원래는 확정력이라는 말을 쓰면은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확정력은 원래 이 재판의 효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원래 원칙은 그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면 확정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판력이라고도 합니다. 기판력이 생기고 기판력이 생겼고 그 다음에 확정력이 생깁니다. 재판을 선고한 뒤에 7일이 지나면은 확정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확정력이 원칙은 그건데, 행정행위 파트에서 나오는 이 분야와 서로 뭐랄까요, 이 약간 이게 안 맞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행정법 학자들이 옛날에는 갈렸어요. 독일에서 공부하는 행정법 학자가 있고 한쪽은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지금은 다 이제 돌아가시거나 지금 은퇴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8, 90 넘었습니다. 저희 때는 뭐 진짜 이 법학을 공부할 때는요, 정말 이 교수들이 우리나라 대학 나온 사람 없어요. 어디 나왔냐면 뭐 동경제국대학, 뭐 옛날에 뭐 경도제국대학 이런 데 나왔어요. 저희 지도 교수들이. 물론 뭐 제가 형사소송법이나 뭐 민사소송법 이런 공부할 때는 뭐 지금 법제처장 옛날에 했던 분, 지금도 그분도 뭐 연세 많으세요. 그렇게 배웠고, 이런 분들이 엄청 세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공부할 때. 지금은 뭐 공부 뭐 놀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정말 일본 동경제국대 이런 데 나온 사람들이 가르쳤어요. 참 웃겼죠. 지금은 뭐 그런 분들 다 사라졌죠.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확정력이라는 것이 원래는 여기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냥 존속력 이렇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알았죠? 존속력. 확정력은 재판의 효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학자들도 그렇고 이 책을 쓴 사람들도 그렇고 착각을 많이 해요. 확정력과 존속력을 착각합니다. 알았죠? 존속력이 원래 정답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형식적 존속력, 실질적 존속력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확정적 존속력 같은 경우는 존속력 같은 경우 확정력 같은 경우는 재판의 효력에서 나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 존속력이 있고 형식적 존속력이 있고 뭐가 또 있을까요? 자방력이 또 있어요. 자방력. 거기선 재판의 효력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실질적 존속력이 뭘까요? 자, 컨퍼런스 해가지고 자 실질적 존속력 잘 보세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실질적 확정력이죠. 확정력.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기판력인 겁니다. 기판력. 자, 기판력. 지난번에 시험에 나왔는데 기판력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이 어딜까요? 주문에만 미칩니다. 주문. 그런데 이후에도 미친다. 이렇게 뭐 주문에 나왔습니다. 틀렸죠? 주문에만 미친다. 자, 시험에 나옵니다. 즉 이후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기판력. 요게 시험에 출제됐다. 자, 그래서 이 확정력, 원래 확정력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존속력이라고 써야 맞다고 그랬죠. 존속력. 요렇게 써야 원래 맞는 말이고, 여기에는 불가쟁력이 있고 불가변력이 있어요. 불가쟁력, 그 다음에 불가변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력. 불가쟁력은 뭐냐면 상대방이 싸울 수 없는, 다툴 수 없는, 없습니다. 자, 행정심판 제소 기간이 며칠입니까? 이튿날로부터, 안날로부터 90일이죠. 이튿날로부터 행정심판은 180일입니다. 또 행정소송은 어떻게 됩니까? 안날로부터 90일, 이튿날로부터 1년이죠. 여기서 180일하고 1년은 일종의 우리가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반드시 지킬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안 지켜도 사실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자, 따라서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 있으면은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무관하다는 겁니다. 알았죠? 무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강제력이에요. 강제력은 여러분들, 나중에도 우리가 또 공부하는데, 요거죠. 요겁니다. 그래서 꼭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바로 대집행. 대집행이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 직접강제. 그 다음에 강제징수가 되겠습니다. 물론 강제징수는 뭐, 독촉, 도감매청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것도 또 따지는데, 도감매청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강자가, 이론적으로도 완벽하지만, 우리가 뭐에 또 좋냐면은, 이렇게 두 문자를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면은 엄청 훨훨 날라요. 알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정법 책도 뭐 문제집하고 두고 썼는데, 무슨 얘기냐? 이 행정법은 시험장에 가면은 헷갈릴 수가 있다. 이 문제가 엄청 깁니다. 그래서 문제의 키워드를 뽑아내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도 꼭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확정력에는 존속력이라도 말한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가쟁력은 절차적 효력이 있어요. 반면에 불가변력은 실체적 효력이 있다. 그리고 불가쟁력은 모든 행정에 인정된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은 모든 행정에 인정된다. 이 한쪽만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항상 행정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O 아니면 X인데, 공부를 좀 기술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다 해옵니다. 그럼 나중에 시험 헷갈려가지고 또 떨어져요. 자, 그래서 한 권을 보되 계속 반복적으로 본다. 독서 100편 의자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00번 보게 되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부고, 옛날에는, 옛날에 뭐 과거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때는 몇 살 때부터 과거 준비한지 아시죠?
4살, 5살 때부터 천자문을 공부하는 겁니다. 보통 몇 살까지 과거 공부합니까? 45세. 조선시대 때 과거 급제의 평균 나이가 45, 6세예요. 엄청나죠? 몇 년을 공부해야 과거가 붙습니까? 40년을 하늘점 따지 건물연 누르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논어맹조 중용 뭐 다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걸 응용을 해가지고 왕협회 가가지고 그걸 시를 써야 되는 겁니다. 즉 자기가 그 내용을 그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력을 봤단 말이에요. 왕 앞에서 그거를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멋있게. 그렇죠? 응용력을 봤다는 겁니다. 그냥 뭐 하늘전 따지 그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어? 아시겠습니까? 그 옛날 사람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마지막으로 붙은 사람이 몇 살이냐면 최고령자가 74세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5살 때부터 과거 공부해가지고 74세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딱 2년을 하고서, 그 당시에 2년을 하고서 그만뒀는데 왜 그만뒀냐면 죽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35, 6세밖에 안 됐어요.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내가 과거를 공부하는데 몇 살이요? 45, 6세 평균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렇게 공부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편하죠. 이렇게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불가쟁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다 포함한다. 그렇지만은 불가변력은 그렇지 않다. 불가변력입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가쟁력은 절차법적 효력을 가지고 불가변력은 실체법적 효력이다.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요거는 불가쟁력은 바로 절차법이다라는 얘기죠. 절차. 그 다음에 이제 불가변력은 실체법적 효력이다. 이런 얘기, 실체법적. 이렇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하시면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달, 우리가 이제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 요걸 또 우리가 상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행정이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데 일단 이 행정행위는 도달주의가 원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도달.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고시가 문제예요. 고시는 불특정 다수인한테 알리는 행위라고 했죠. 근데 고시로 했을 때 언제 도달주의냐? 고시가 효력이 발생할 때 요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고시 문제가 항상 출제되고 있다. 자, 행정의 효력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또 도달주의다 이런 얘기죠. 자, 행정행위 효력이 발생하려면은 도달주의가 원칙이다는 얘기죠. 행정행위 효력입니다. 여기에는 도달주의가 원래 원칙이라는 거, 도달주의. 자, 이게 원칙인데 문제는 이 고시가 문제입니다. 고시. 고시는 그럼 언제 도달하는 것을 볼 것인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효력 발생 시에 도달한 걸로 본다. 효력 발생 시가 되겠습니다. 그죠? 효력 발생 시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고시는 시험에 이거 말고 또 나온 게 뭐죠? 고시가 상위 법령과 결합을 해가지고 법규성을 띈다는 겁니다. 요게 상위 법령. 요거와 결합해가지고 법규성을 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이 고시에 예를 들어서 위임을 했을 때 고시 말고 예를 들어서 법무부 뭐 령이라든가 그죠? 그래서 뭐 시행규칙이죠. 시행규칙에다가 위임을 했는데 거기 하라고 위임했는데 고시에 됐다. 이것은 위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고시와 관련해서는 위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법무부령 또 시행규칙이죠. 시행규칙에다가 위임을 하라고 했는데 어디다 했다는 겁니까? 고시에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망에다가 송달할 때는 바로 입력 시에 도달한 것을 간주한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납세 고지서를 아파트 경비원한테 주고 갔다. 자,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국세청에서 납세 고지서죠. 납세 고지서를 경비원한테 주고 갔다. 이럴 때는 도달한 것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건 어떨까요? 납세 의무자가 이미 납세 처분을 알고 있었다. 그거 어떨까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 송달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자, 이때도 송달을 해줘야 된다. 왜냐면 송달 자체는 이 공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이미 저 사람이 알고 있어. 그래도 송달을 해줘야 된다.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또 뭐냐면요. 이 납세 처분하는데, 과세 처분하는데, 근거된 법률을, 누락을 했어요. 그럴 때는 어떨까요? 누락을 했을 때는, 나중에 이게 하자가 치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이 뭐냐면 행정행위 하자를 공부하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자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행정행위 하자. 요걸 잠깐 보겠습니다. 요거는 시험에 100% 출제된다. 이런 얘기죠. 사실 행정법 공부할 때,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해도 90점은 금방 나와요. 아시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행정법 공부한 지가 뭐 20, 30년 넘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보면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시험, 이게 답이다. 20몇 년, 30년 전부터 나왔던 기출문제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매번 분석하는 겁니다. 사법시험 나온 것부터 그냥 무슨 뭐 공무원 시험 나온 거 다 분석을 하고서 지금 이 책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뭐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한 게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다. 추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 주세요. 자, 이 하자가 문제예요. 하자입니다. 이 하자라는 것은 흠이란 뜻이죠. 흠입니다. 어떤 결함 이런 뜻입니다. 결함. 자, 모든 것도 그렇죠. 모든 게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과가 있다. 그럼 사과가 있으면은 사과가 이렇게 있어요. 자, 보세요. 사과가 3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과. 옛날에는 사과 밭이 많았어요. 과수원에 가면 다 사과 과수원이었죠. 그 중에서도 옛날에 이제 유명한 사과가 있어요. 국광이라고 있습니다. 국광. 껍데기가 엄청 두껍고 속은 좀 달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홍옥이란 또 사과가 있습니다. 홍옥. 그것은 껍데기 얇고 달아요. 그거 상당히 단데 금방 물릅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 저희 집에 가다 보면 과수원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었어요. 한 20만 평 되나? 그 정도 큰 과수원이 있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거기 아파트 단지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돈으로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들으면 약간 충격이죠. 그 집 자손들이 다 죽었습니다. 빨리 죽었어. 왜? 갑자기 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진 거예요. 이 사람들 일도 안 해. 공부도 안 해. 맨날 술만 먹어, 양주에다가. 다 죽었어요. 제가 갈 때마다, 야, 이 아파트가 뭐 보통 한 30층 다 넘잖아요. 아파트 단지입니다. 몇십만 평. 거기 원래 주인이 이 사과밭 주인이었었어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집안이 망했습니다. 왜?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살인사건도 나고 별거 다 났습니다. 거기서 돈 때문에. 뭐 남녀간에 뭐 이혼하고 뭐 별건 다 했습니다. 살인사건도 나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자, 그래서 사과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 사과가 말이죠. 하자가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약간 하자가 있는 게 있고, 완전히 하자가 있는 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자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효과. 요거는 하자가 조금 있죠. 이건 취소. 요것은 무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전혀 없어요. 완전히 다 썩은 겁니다. 이거. 썩은 사과죠. 자. 여러분들 뭐 썩은 사과 과설 이런 것도 뭐 들어봤겠죠? 썩은 사과는 어떻습니까? 약에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퇴비에 써야 돼요, 퇴비에. 자, 그래서 이 하자가 이렇게 3개 나눌 수 있는데, 자, 무효인 것은 계속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 취소, 삼각형일 때는 이 치유가 될 수 있다. 치유. 자, 썩은 사과 같은 경우는 썩은 부분을 도려내지만,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행정행위에서는 완벽하게 다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한번 썩은 사과는 그 부분을 도려내야죠. 그러나 행정행위 하자 치유는 다시 완벽해질 수 있다. 알겠죠?
그러면은 이 무효인 사과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자, 걸음으로 써야죠. 걸음으로 써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환이라고 해요. 전환. 자, 그래서 하자의 치유는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고 무효행위는 전환시킨다. 갑자기 사과에서 걸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흐름을 좀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하자의 기준은 바로 명백기준설입니다. 중대 명백설. 중대하고 하고입니다. 엔드. 그 다음에 명백해야 된다. 그렇죠? 이러면은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무효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이 문제가 시험에 꼭 출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시험에 안 나올 적 없다. 자, 보세요. 그럼 하자인가 아닌가는 그럼 기준 시점이 언제일까? 이것은 행정처분 당시로 한다. 행정처분 당시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하자의 기준. 그럼 언제가 하자냐? 행정처분 당시예요. 많이 출제됩니다. 행정처분 당시. 무슨 얘기냐면 청구시가 아닙니다. 처분시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하자가 크냐 작으냐는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합니다. 자,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자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게 또 있어요. 물론 뭐 신뢰보원칙과도 또 관련 있는 거 있는데요. 한약사 국가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한약 자원학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 대학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한약 자원학과 나오면 한약사 자격증을 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2학년쯤 다니다가 보니까 법이 개정된 겁니다. 한약사가 되려면은 한의학과를 하고라는 거예요.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미치죠? 한약 자원학과라고 있었는데 그거는 산에 가서 뭐 한약 같은 거 이렇게 채취해 가지고 자기가 뭐 중탕을 하든지 뭐 탕을 만들어서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법으로 만든 거예요. 왜? 한의과 대학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미치고 발딱 뛰죠? 그럼 어떻게 해요? 2학년까지 벌써 3학년 다녔는데.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2, 3학년까지 다니고서 이 사람을 나중에 한의사 자격증을 주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냐면 믿었다는 거죠. 신뢰보 이런 얘기예요.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옛날 이런 게 많았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이런 게 또 많아서요. 이 치과 있죠. 치과도 중국에서 막 따오는 거야. 사람들이. 치과대학을 안 가고요. 중국에 가서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봤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고시원이라든가 고시텔마다 이 중국에서 말이죠. 중국에서 뭐 치과대학 졸업한 사람이 바글바글 했었어요. 그리고서 치과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은 이런 나라예요. 그리고 또 더 웃긴 게 뭐냐면 일본 일제 침략기가 끝났죠. 1945년에 끝났는데 8월 15일 날 갑자기 말이죠. 이 법원이 마비가 된 거예요. 판사가 없죠. 판사가 주로 뭐 일본 애들이 많았잖아요. 일본 애들 많고 그랬는데 판사가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거기 법원에서 근무하던 이렇게 뭐 주사보 이런 사람들 있죠. 서기보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시험 봤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걔들이 판사 된 거예요. 검사 없죠. 몇 명 없어요. 검사도 뭐 수사관 하던 애들이.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국가를 위해서 뭐 잘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지금 환장하죠. 그죠?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에. 예? 사법시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법시험 보지도 않고. 자, 이런 우스운 일도 있었다. 그래서 제가 한약사 국가 시험에 대해서 한약사가 되려면은 한약 제조학과 그 한약 뭡니까 나무 같은 거 이렇게 그거를 한 과는 소용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걸 믿고서 들어온 사람 있죠. 그거는 이 한약사를 줬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한약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죠. 옛날에 일반 약사하고 그죠? 한의사 또 분쟁이 있었잖아요. 뭐 때문에 분쟁이 있었냐면 한약 제조권 때문에 분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십전대보초라든가 아니면 뭐 감기 이런 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겼냐면 약사가 이겼습니다. 한의사가 졌어요. 그리고서 여기 약국 가면은 다 있죠. 팔죠. 그런 거 팔아요. 그거 한 4, 50개 팝니다. 그거는 일반 약사도 된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그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대통령 부인이 약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약사가 이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게 된 겁니다. 모르죠. 이제 이번에 뭐 대통령 선거에서는
부인이 이제 다르죠. 하나는 저 미술가 그거고 하나는 이거 성악인가 뭐 그거잖아요. 성악인가 무슨 뭐 피아노인가 그죠?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음대 아니면 이제 미대 쪽 이쪽이 상당히 뭐 좋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효와 취소를 한번 구별해 봐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공정력 같은 경우는, 무효는 존재하지 않는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불가증력도 무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가 선결 문제. 이거 선결 문제 너무 중요합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선결 문제를 좀 설명을 좀 한번 드렸었는데, 선결 문제도 꼭 시험에 출제돼요. 그거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마음만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이 강좌를 통해서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고 여러분 인생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지금 고민을 원체 많이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수험생들을 어떻게 하면 합격할까? 어떻게 하면은 빠른 시일 안에 아주 이 중요한 내용을 전수해 줄까? 이것만 고민하는 사람이 저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걸 보세요. 선결 문제. 너무 중요합니다. 선결 문제. 나올 확률 100%죠, 이건. 100%입니다. 그럼 어떻게 선결 문제가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형사법원입니다. 형사법원이 이렇게 있고, 또는 뭐 민사법원이 있어요. 형사법원과 민사법원이 이렇게 있는데, 자, 형사법원 재판하다 보니까 행정문제가 생긴 겁니다. 행정문제. 행정문제가 발생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민사법원에서 재판하는데 행정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주거 침입을 했는데 이 주거가 무허가 건물이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죠? 가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 행정질서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자, 형사사건, 살인사건이 있는데 딱 가보니까, 자, 행정상 무슨 딱 보니까 서류를 보니까 이게 마약을 말이죠. 마약이라든가 무슨 이런 거를 불법 거래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사실 통고 처분해가지고 범칙금을 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형사사건, 살인사건이 있었다. 예를 들어. 그랬을 때 이 행정 문제를 판단할 수 있을까? 다 세 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이 행정 문제가 무효일 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효일 때 같은 패턴입니다. 두 번째는 행정 문제가 이번에는 취소 사유일 때, 여기도 이제 취소 사유일 때,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 문제가 위법 사유일 때, 이럴 때입니다. 여기도 위법 사유일 때. 자, 이쪽 한쪽만 보겠습니다. 자, 형사법원은 무효일 때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 어차피 행정법원에 가더라도 이건 무효는 무효인 거예요. 잘못됐다. 이거 없는 거죠. 두 번째, 취소 사유. 요거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왜 못하냐? 요거는 행정의 취소 사유였으면 이미 뭡니까? 이 공정력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이미 공정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것은 형사법원이 터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법사항. 이것은 위법한 것은 형사법원이나 민사법원이나 다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았죠? 자, 여러분들 형법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세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279조에 보면은 세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경우 세계주의가 되어 있냐면 거기 조문에 쪼로록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신매매, 마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하이제킹이라고 그래요. 비행기 납치라든가 무슨 선박 납치, 주로 이제 비행기 납치를 하이제킹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자국의 형법을 가지고 처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행정법만 공부해가지고는 행정법이 이 톱니바퀴가 돌아갈 수가 없다고 그랬죠. 풍차가 돌아가려면은 풍차 자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원활한 바람이 또 분다든지, 우리 물레방아도 마찬가지죠. 물레방아 아무리 멋있어야 뭐예요? 물이 공급이 잘 돼야죠. 그죠? 그리고 물도 공급 잘 되고, 이 물레방아 자체에 어떤, 기름칠을 잘 해야죠. 그래야 이게 잘 돌아가지 뻐걱뻐걱 되겠습니까? 그것처럼
이 행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법률을 완벽하게 생각하면서 행정법을 이해해야지 빠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난번에 신뢰보호 원칙과 그 다음에 시간적 적용 범위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정소급, 부진정소급이라고 그랬죠.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은 다분히 형법적 관점에서 도입된 얘기예요. 아시겠죠? 물론 민법에서도 부진정 연대처무, 진정 연대처무 이렇게 나누긴 합니다. 그러나 민법보다는 형법이 더 오래됐죠. 형법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라. 그죠?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로마, 이제 BC 한 3, 4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때 이제 로마가 이제 세계를 지배했죠. 세계라기보다도 지중해를 지배했다고 볼 수 있죠. 이 로마 황제가, 로마 법전을 만든 겁니다. 왜? 지중해 연안국을 자기들이 이제 섭렵하다 보니까 다스려야겠죠. 그리고 타인의 다른 나라의 토지를 빼앗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쭉 내려오다가 이게 로마법, 그 다음에 게르만법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1차 대전 끝나고 2차 대전 넘어가면서 이 법이 일본으로 들어온 거예요, 일본. 원래 일본은 프랑스 법을 도입하고 싶었어요. 근데 프랑스보다는 독일이 더 강한 것 같으니까 이걸 도입한 겁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2차 대전 같은 경우는 자, 독일과 이탈리아가 손잡는 건 좀 이해가 갔어요. 근데 독일하고 일본하고 손잡았다는 게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역만리인데, 그만큼 옆에 일본 아이들이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이놈들이. 보통 놈들이 아닌 거예요. 어? 물론 일본을 잘 이용해야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보면 알죠. 우크라이나처럼 중국이 밀려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얘들하고 손잡아야 돼. 방법 없어요. 안 그러면 전멸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행정법을 공부하면서도 항상 세계가 돌아가는 거,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뭡니까 의욕, 그다음에 꼭 해야겠다 이런 어떤 자기만의 어떤 기준 이런 걸 세우려면은 행정법 이 자체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효와 취소를 공부했고 그 다음에 무효와 취소의 기준은 중대명백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중대명백설 이 부분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중대명백해서 예를 들어서 무효가 되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않았을 때는 이때는 무효가 된다. 그렇지만 교육 영향 평가는 무효가 안 된다. 따라서 취소 사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